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포르쉐에서 타이칸을 발표했습니다. 진짜 제가 많이 기대한 전기 차량이고, 제가 여태까지 출시된 차량 중에 이 정도까지 기다림을 준 차량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기대되는 차량이었죠. 기다림을 줄 이유는 몇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포르쉐에서 나오는 전기차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는 포르쉐를 좋아하시는 남성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이게 브랜드가 주는 힘이고, 그동안에 포르쉐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로 유저들을 사로잡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겠죠. 두 번째, 전기차인데 얼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까? 테슬라는 직발 퍼포먼스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좋습니다. 드래그 레이싱의 최강자 중에 하나죠. 다만 무게와 기술적인 제약 등으로 인해서 하체 세팅이 상당히 아쉽다 보니까 그동안의 스포츠 드라이빙 쪽에 정통한 포르쉐의 전기차 스포츠 드라이빙 퍼포먼스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게 또 기대감이었습니다. 세 번째, 고급 양산차 브랜드에서 얼만큼의 실내 고급감을 보여줄까? 테슬라, 제규어, 현대, BMW, 기아, 앞으로 나올 전기 차량들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차량들을 만들어 왔고 괜찮은 인테리어를 갖고는 있지만 포르쉐는 옵션의 포르쉐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옵션으로 고급감 있는 인테리어를 보여줄까 하는 부분도 제 기대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번째, 가용 레인지가 어떻게 될까? 상용화되는 전기차로서는 가장 최근에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얼마만큼의 거리를 갈 수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테슬라 최근의 차량들도 100D 기준 약 500km를 넘게 갈 수 있으니 이제는 내연기관 차량들과 비교를 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그런 가용거리를 보여주고 있어서 좋았거든요. 그런데 과연 타이칸은 얼만큼의 가용거리 레인지를 보여줄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다섯 번째, 충전 속도는 혹은 충전 인프라는 얼마나 구축을 했을까? 테슬라는 이미 슈퍼차저라는 독자 규격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전기차 충전 규격을 DC 콤보로 통일했죠. 과연 타이칸은 얼만큼의 충전 인프라를 가지고 승부를 걸 것인가가 궁금했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파격적인 디자인. 타이칸 이전에 미션 2의 컨셉 디자인을 보면 정말 두툼한 볼륨감을 주는 미래지향적인 포르쉐의 디자인 큐를 보여주었고 저는 그게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혹자들은 손톱깎이 같다면서 매우 싫어했지만 저는 그 미션 2의 컨셉 디자인을 매우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포르쉐의 타이칸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월드 프리미어 공개를 한 발자국씩 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 포르쉐가 하지 않는 짓을 자꾸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광고 설레발이 너무 심해졌다는 거죠. 포르쉐는 원래 왕 하는 티저 영상 같은 것들 재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출시했어. 그냥 너네들은 사 임마. 이런 그냥 유저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그냥 샀어요. 그리고 산 차량에 대해서 와 역시 포르쉐다 이러면서 찬양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타이칸은 오픈도 되기 전에 차가 좋다, 직발이 좋다, 코너가 좋다, 리르 랩타임이 좋다 이런 식의 인플루언서들의 칭찬이 좀 과분할 정도로 심했다는 겁니다. 약간 삼성이 생각날 정도로요. 특히 일주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정말 별로 공감이 되지 않는 별로 놀랍지도 않은 퍼포먼스의 놀라운 모습이 가득 담긴 유튜브 영상을 하루에 한 번씩 공개하면서 설레발을 치길래 이상하다, 왜 저러지? 포르쉐가 타이칸에 큰 자신감이 없어졌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타이칸을 런칭쇼까지 하면서 공개한 이후에 그렇게 설레발을 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포르쉐 본인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겠죠. 타이칸이 조금은 위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런칭 전부터 한 것 같다라는 생각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의 실망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선 저의 주관적인 저만의 생각인 점 불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먼저 미리 양해 말씀 구합니다. 포르쉐에서 나오는 전기차다. 하지만 특별한 수치적 퍼포먼스는 없었다. 정말 특별한 세 가지는 있었습니다. 1번 멋진 실내, 2번 전기차 최초의 2단 미션 적용, 3번 이건 아직 타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래도 포르쉐니까 라는 절대적인 믿음에 기인한 거죠. 전기차로도 어느 정도의 커너링 퍼포먼스가 예상된다. 이 정도인데 이거 빼고는요 나머지 포인트들은 전부 실망 포인트래요. 첫 번째는 가격이었습니다. 아무리 포르쉐지만요 유럽 가격으로 2억 5천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최소 2억 7천만 원 정도부터 시작할 거예요. 터보 S 모델 말이죠. 왜냐하면 이번 런칭쇼에서는 터보 S 모델을 주축으로 내밀었으니까요. 그리고 포르쉐의 정책상 옵션 넣으면 3천만 원, 3, 4천만 원은 그냥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랬을 때 3억이 총 차량 가격으로 책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취등록까지 다 하고 보험료까지 하면 진짜
억소리 날 겁니다. 가격에 대해선 다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가용 레인지였습니다. 타이칸은요, WLTP 기준 가용 거리가 450km 정도로 발표를 했는데요. 테슬라는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WLTP 기준 가용 거리가 620km입니다. 테슬라의 실제 가용 거리는 500km 정도 돼요. 실제 가용 거리를 보통 RDE라고 합니다. Real Driving Emissions라고 해서요. 보통 이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WLTP 기준은 보통 75kg의 성인 남자가 한 명이 타고 기름 탱크를 가득 채우고 윤활유, 냉각수 전부 채워놓고 얼마나 멀리 가냐를 그냥 뺑뺑이 돌면서 체크하는 산정 기준이라서 실제 가용 거리를 산정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럼 타이칸은 RDE, Real Driving Emissions로 봤을 때 300km 중반대 정도의 가용 레인지밖에 가지 못할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용 거리가 너무 적은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가격과 함께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타이칸은 애초에 유저 타겟팅 자체를 전기차 패밀리카보다는 정말 기름차를 기준으로 300km 정도를 가는 슈퍼카 정도로 타겟팅을 한 모양입니다. 세 번째는 익스테리어였어요. 그 빵빵하고 볼륨감 넘치는 미래지향적인 느낌은 어디로 가고 그냥 양산카의 냄새가 뿜뿜 나는, 그리고 지금 포르쉐의 새로 나온 992보다도 더 미래적이지 않은 외관은 정말 너무 아쉬웠습니다. 특히 헤드라이트와 저 눈물샘은 컨셉과는 너무 다른 느낌으로 다가와서 개인적으로 포르쉐 팬으로서 슬펐습니다. 너무너무 양산품스러웠던 거죠. 네 번째는 드라이빙 스펙이었습니다. 가용 레인지는 그렇다 치고요. 타이칸 터보 S는 타이칸 중에서 가장 최상위 등급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전기 차량이라는 거예요. 포르쉐에서 나온이요. 하지만 7년 전에 나온 테슬라 모델 S 퍼포먼스보다도 0.2초 느린 제로백입니다. 3분의 1 가격도 안 하는 모델 3 퍼포먼스보다도 겨우 0.4초 빠른 제로백이고요. 그마저도 자랑하는 미르브루클린 기록은 BMW M5보다도 느린 기록이었으면서 그마저도 기본 모델은 그거보다도 느릴 겁니다. 코너링 성능은 제가 아직 출시되지 않은 타이칸이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이건 나중에 제가 리뷰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이 최고급 전기 스포츠카의 가격은 3억을 넘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저 타겟팅도 이미 서브 고급 스포츠카 쪽으로 갈 것 같다는 거죠. 가용 레인지나 가격 등을 보면 범용적인 패밀리 세단인데 극단적인 퍼포먼스를 내는 믹스된 느낌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포르쉐에서 범용적인 패밀리 세단이면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차량은 이미 파나메라가 있죠. 그리고 이 파나메라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도 좋고 굳이 이 라인업을 파고들어서 카니발리제이션을 일으킬 필요는 없을 겁니다. 제 생각은 다만 전기차 포르쉐 라인업을 따로 만들어서 파나메라와의 카니발리제이션이 없다고 생각하긴 하지만요. 그럼 애초에 테슬라 모델 S와 궤를 같이 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타이칸 자체가 모델 S와 동급의 라인업과 같은 느낌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타겟팅도 그렇게 잡은 것 같고요. 극단적인 퍼포먼스의 패밀리 세단을 생각했던 저의 생각과는 많이 이미 동떨어졌고 가격 역시 이미 안드로메다로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3억이 있으면요, 저는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뭔가 꼬여버린 족보를 풀어야 하는, 유저에게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모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마도 포르쉐 측에서는 출시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하지 않았던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통한 좋은 부분만을 보여주는 마케팅을 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퍼즐이 끼워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물론 출시된 후의 반향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3억이나 하는 최고급 전기차를 사느니 차라리 제로백 2초에 1000km의 가용 거리를 지닌 테슬라 로드스터를 사거나, 차라리 슈퍼 SUV인 우루스를 구입하거나, 차라리 스포츠카가 필요하다면 2억 정도로 911 까레라 S를 구입하고 남은 돈으로 전기차 모델 S를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로드스터도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출시되지 않은 차량을 왜 논하느냐. 우루스는 내연기관 차량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타이칸도 아직 안 나왔어요. 타이칸도 출시가 아직 안 된 모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코너링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위에 그냥 말만 해도 대안이 쫙 펼쳐져서 뭔가 명쾌하지 않은 모델이라는 점에서 되게 포르쉐답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고, 앞으로의 타이칸의 귀추가 주목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니치 시장에서조차 타이칸이 살아남고 또 성공한다면 와, 역시 포르쉐라는 얘기도 되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실패한다면 포르쉐가 다시는 전기차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겠군 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타이칸의 결과값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잘 출시해주길 바래요. 그리고 저는 타이칸이 나오자마자 꼭 리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순히 전기차인 모델 S나 로드스터 혹은 모델 3와의 전기차 비교 영상 리뷰가 아닌 자사의 차량인 911과 파나메라, 타이칸과의 차이점적인 느낌이 어떤지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너무 주관적인 저만의 생각인 점 불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양해 말씀 구합니다. 별거 아닌 주저리 잡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영상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람과 구독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